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혼조세로 출발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녹색과 붉은색이 혼조된 모습 코인360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르고 내리는 것들의 방향성은 어제보다 뚜렷한 상황입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정확한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처럼 상승세다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6,410달러 선의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0.83% 하락하고 리플은 3.52% 상승하는 등 반대의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와 이오스는 나란히 하락세입니다. 다만 이오스의 하락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스텔라 0.23% 상승, 라이트코인 1.04% 하락, 카르다노 0.96% 상승 등 10위권 내 코인들도 혼조세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는 아침이네요. 10위인 테더와 11위인 트론은 오늘 각각 3%대와 0.3%대 상승하고 있고요. 대시와 아이오타 등등은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혼조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아침, 현재 거래량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 거래량을 봤을 때는 바이낸스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OKEX가 2위, 3위는 후옵입니다. 자, 이것은 조정된 거래량을 의미하는 거고요.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면 우리나라의 업비트가 13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조정되기 전의 거래량을 확인해 보시면 빗썸이 1위입니다. 1위의 거래량은 빗썸이 이어가고 있고요. 2위가 비트맥스, 3위가 바이낸스, 4위가 OKEX, 5위가 코인빗인데요. 조정된 거래량과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잠시 후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도록 하죠. 빗썸에서의 현재 가격들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은 국제 시세에서는 1% 넘게 상승하고 있지만 빗썸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국제 시세에서 0.88%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빗썸에서는 다소 낙폭이 더 크네요. 1.65%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은 빗썸에서도 강세입니다. 트론도 소폭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밖의 코인들은 내림세 연출해주고 있는 빗썸입니다. 업비트로 가보시죠.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0.21% 하락한 719만 8천원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리플과 트론 역시 업비트에서도 분위기가 좋고요. 그 밖의 코인들은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6.21%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에 관한 기사가 뒤에 나오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것으로 넘어가 보죠. 뉴스BTC는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오늘과 같은 회복세는 지속될 것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9개의 비트코인의 운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비트코인 ETF의 운명을 곧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만일 시장의 예상대로만 따라준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연중 최고치인 7,200달러 이상으로도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SEC 결정은 대부분 모든 암호화폐의 격려가 된다면서 부정적인 평가나 언급조차 자산의 안전이, 즉 보안이 더 강화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디렉시온, 프로쉐어스, 그라나이트 쉐어스 등 9개 비트코인 ETF 출시를 거부하며 확고했던 미국 SEC가 얼마 전 바넥스 솔리드와는 미팅도 하면서 긍정적인 조류를 기대하게 한 적이 있는데요. 뉴스BTC는 호의적인 결정을 내놓고 시장에 절실히 필요한 모멘텀을 불어넣어 주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가격의 기술적인 분석을 좀 확인해 보면 올해 75%의 하락세를 감안했을 때 이번 분기에는 회복될 가능성 아직 충분히 있다면서 기술적 요인 외에도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무역 전쟁이 국경 없는 비트코인으로의 자본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지 저항 추세선을 보면 7,000에서 7,200달러의 목표치가 나오고요. 그 후 8,500달러, 10,000달러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은행이 거래소 자이프에서의 6천만 달러 암호화폐 해킹의 근원지를 찾아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MUFG의 자회사인 일본 디지털 디자인 주식회사는 현지 사이버 보안 전문 요원들과 사라진 암호화폐 행방을 찾아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CCN이 보도한 대로 자이프의 해킹은 지난 9월에 이뤄졌고 고객 펀드에서만 4천만 달러가 분실됐었습니다. 사라진 코인은 대부분 비트코인 게시 모나코인이었는데 공격자에 대한 데이터는 주로 모나코인을 통해 얻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정보도 이미 얻었다고 하는데요. 한편 자이프를 운영하는 테크큐로는 휘스코의 자이프 사업을 양도한 바 있고요. 오는 22일 이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휘스코가 손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게 됐다는 이야기도 CCN은 덧붙였습니다. 스위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은행들에게 시장 가치의 8배에 달하는 위험 가중치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입니다. 규제 당국은 또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본의 4%라는 한도를 암호화폐 보유에 부과를 했고요. 4% 넘게 보유할 경우 보고할 것도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6,4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도 리스크 가중치를 계산할 때는 그 금액의 8배에 달하는 5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은행들은 리스크에 더 보수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는 셈인데 이런 소식은 스위스에서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은행의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나온 건데요. SEBA는 특히 1억 3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모금하기도 했는데 SEBA CEO는 이런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암호화폐 취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암호화폐에 대한 가장 우호적인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죠. 자, 다음 소식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내놓은 소식인데 사기성 ICO 조사 대상의 토큰 에어드랍을 포함시켰다는 소식이네요. 에어드랍은 주식 투자에 대한 배당금처럼 코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인 수만큼 특정 코인을 배당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민은행은 최근 발간한 2018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엄격한 ICO 및 암호화폐 거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금융사기 및 금융피라미드 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토큰 에어드랍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무료 자산을 발행하고 이렇게 되면 공공 토큰 매매 모델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게 된다고 지적을 했고요. 중국 정부의 규제를 피해서 해외로 이전한 암호화폐 기업들 그리고 중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대행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블록체인 혁신을 가장한 사기성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SEC에서 또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보고서를 통해서 암호화폐, ICO를 좀 규제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두 나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제조사 AMD가 8개의 새로운 암호화폐 채굴 장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그동안 매출 둔화에 대한 우려를 몇 번 전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MD가 3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 앞으로 새로운 블록체인 컴퓨팅 솔루션을 선보이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 계약의 선두주 자격인 리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디어스라 불리는 스마트 계약 플랫폼이 부활된다는 소식도 하나의 호재라고 여겨지는데요. 코디우스는 2015년에 한 차례 중단된 바 있는데 그때는 스마트 계약을 이룰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제 스마트 계약이 암호화폐의 어느 정도의 규칙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등장한다면 거래의 안정을 더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플의 가격은 10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리플의 가격이 0.48달러니까 굉장한 상승세라고 보여질 수 있겠죠.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서클이 발행하는 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 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USD 코인은 24시간 거래량이 벌써 20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시장에 유통 중인 코인 총액도 1억 2,5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상장된 거래소는 12곳 정도인데 몇몇 거래소들에서 최근 USD 코인의 상장 계획 발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클과 코인베이스의 협력으로 50개 회사가 참여하는 센터 컨소시엄이 설립되면서 시장에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하락을 거듭하며 현재 정체된 대다수 암호화폐 가격이 이미 반등을 시작했다는 시장 조사 결과가 산티멘트를 통해 나왔는데요. 수많은 알트코인이 상승세를 탄 상태라면서 알트코인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BAT 코인 약 2주 전 브레이브 브라우저 업데이트를 출시한 뒤 현재 가격이 25% 상승한 상태고요. 메이커나 옥스 또한 이더리움 시세와 패턴을 달리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더리움의 오르내림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더리움이 하락할 때도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고 짚은 겁니다. 자, 이것이 과연 시장의 상승세 시작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크립토슬레이트는 조셉영의 칼럼을 내놨습니다. 조셉영은 한국에서의 암호화폐 수요가 빗썸의 기록적인 15% 거래량 증가로 늘었다고 전했는데 업비트 역시도 비트코인 캐시의 상승세 속에 24시간 거래량이 186% 증가세를 보였다고 짚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요 증가는 비트코인에서 기인했다면서 지난주 내내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고 은행 계좌 개설을 비롯해서 여러 문제에 있어서 암호화폐 우호적인 반응을 내놨다고 짚었는데요. 농협과의 분쟁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 쪽에 편을 들어줬다면서 은행이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네요. 자, 빗썸 같은 경우 저희 블록미디어에 현재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거래된 조정 거래량 그리고 실제 보고된 거래량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것들이 과연 이 지표 속에 숨어 있는지를 내놨는데 조정된 거래량과 실제 거래량, 보고된 거래량의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말 시카고 옵션거래소위원회 CBOE 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후 이 상품의 가격 변동폭이 최근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네요. 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물 가격 변동성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네요. 옵션거래소의 선임연구원 케빈 데빗은 비트코인 선물의 10월 주가 변동폭은 평균 6.6%로 비트코인 선물 출시 후 전체 평균 15.6%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거래소 선물 거래 가격 확인해 보시죠. 0.59% 소폭 오르면서 6,385선의 옵션거래소 거래 마감을 했고요. CME 거래소는 조금 더 많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1.35% 오르면서 6,380선 기록을 했네요. 자, 현재 시간 화요일 코인시황 그리고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릴 뉴스가 많다 보니까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많은 뉴스들 저희 블록미디어와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